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힘.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나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대화를 나눌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길래 주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특별한 대화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비난을 멈추세요. 50대 후반의 승현 씨는 가족 모임에서 딸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직장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승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승현 씨는 도움이 되고 싶어 한 말이었지만 수진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비난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승현 씨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준 거구나. 충고보다는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줬어야 했어. 다음 날 승현 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자 수진은 마음을 열고 다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공감과 지지,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한마디가 부녀 사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든 것이죠.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네가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진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던지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어? 좀 더 신중했어야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곤 하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비난으로 들리기 쉽고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반면 공감과 지지를 담은 말은 관계를 개선하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왜 그랬어? 그 대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공감과 지지가 중요할까요? 공감과 지지의 말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신뢰가 깊어지고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통이 쌓이면 인간관계도 훨씬 원활해지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감과 지지의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감과 지지를 전하는 말들. 네가 정말 애쓰고 있는 게 보여.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제안하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잘 버텼구나.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가 해낸 것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네 생각을 듣고 싶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네가 노력한 게 정말 대단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상대의 성취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전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더 깊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비난 대신 공감과 지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뜻한 말을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세밀하게 칭찬하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하나요? 보통 눈에 띄는 성과나 결과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칭찬은 더 세밀하게 나누어 할수록 상대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행동이나 성격의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는 자신의 장점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40대 후반의 지영 씨는 남편 도훈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지영 씨는 그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피곤해 보이면서도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남편을 보고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작은 일도 꾸준히 해내는 모습이 참 대단해. 도훈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성실함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칭찬 하나가 부부 사이의 대화를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왜 세밀한 칭찬이 중요할까? 우리는 흔히 눈에 띄는 큰 성과에만 주목하지만 사람은 작은 부분을 칭찬받을 때 더 큰 변화를 느낍니다. 세밀하게 칭찬하면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나 말투까지 칭찬받으면 상대는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끼며 더 깊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비난을 들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세심한 칭찬 앞에서는 마음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칭찬들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변화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밀한 칭찬. 너는 작은 일도 꼼꼼하게 잘 챙기는구나. 정말 대단해. 상대방의 세심한 성격이나 꼼꼼함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네 말투가 참 따뜻해서 듣기 좋아. 항상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상대방의 말투나 표현 방식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작은 일도 묵묵히 해내는 네 성실함이 참 존경스러워. 상대방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입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의 배려가 정말 대단해. 상대방의 배려심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신경 쓰는 모습이 멋져. 상대가 세심하게 신경 쓰는 행동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세밀한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그 칭찬이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라.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질문을 하나요? 혹시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50대 직장인 민수 씨는 팀원들과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의견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그날은
팀원 재민 씨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재민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야? 네 의견이 정말 궁금해. 재민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라며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던 의견을 존중받는 순간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팀원들 사이의 대화는 더 활발해졌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왜 질문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걸까?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이 궁금해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느끼게 하며 그 마음을 여는 힘을 가집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며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은 마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잘 던진 질문 하나가 상대와의 감정의 거리를 좁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게 합니다. 반면 질문이 없는 대화는 표면적인 소통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데는 질문이 주는 연결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질문. 이 문제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의견이 정말 궁금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 생각을 듣고 싶다는 뜻을 담은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어? 너의 생각이 궁금해. 상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네가 느낀 걸 말해줄래? 상대의 시각에서 더 세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가 대화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상대방과의 대화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거절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거절은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알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거절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 50대 후반의 연희 씨는 오랜 친구인 미정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갑작스럽게 주말 등산을 제안했지만 연희 씨는 이미 가족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음 주에 시간 될 때 꼭 같이 가자. 미정 씨는 연희 씨의 말을 듣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희 씨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기회에 함께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거절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부드러운 거절이 중요할까? 거절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다음에 꼭 같이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남겨주는 거절은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돕습니다.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거절은 마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무게추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관계가 흔들릴 수 있지만 부드럽게 대응하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순간에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배려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다리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다리가 견고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거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거절을 위한 대화법.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에 꼭 같이 하자.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까? 상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이어가며 거절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해. 거절할 때 진심 어린 미안함과 이해를 담아 전달하는 말입니다. 네가 제안한 거 정말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상대의 제안을 인정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다음번에는 꼭 같이 하자.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미래의 기회를 남겨주는 거절입니다. 거절도 배려가 될 수 있다. 부드러운 거절도 상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부드러운 거절을 연습해 보세요. 그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닌 배려의 메시지로 전달된다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말을 할 때 타이밍을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주는 힘. 50대 중반의 윤정 씨는 오랜 친구 소희 씨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소희 씨가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윤정 씨는 조언부터 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윤정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괜찮아, 네가 잘해왔어. 소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순간에 건네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희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윤정 씨의 격려와 위로는 말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잘못된 타이밍의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다. 만약 윤정 씨가 소희 씨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조언부터 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그렇게 했어?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면 소희 씨는 비난받는 기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잘못된 타이밍에 조언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고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말의 타이밍이 중요할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기쁜 순간에는 함께 기뻐해주는 말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맞춰 말을 건넬 때 그 말은 마음 깊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으면 그 말은
큰 위로와 치유가 됩니다. 말은 마치 배를 띄우는 바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건넨 말은 상대방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그 순간을 지탱해 줍니다. 반면에 타이밍을 놓친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길을 열고 그 길을 언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타이밍에 맞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이밍을 맞춰 건넬 수 있는 말들. 힘들었겠다. 네가 정말 애썼어. 상대가 지쳤을 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아 보여. 네 덕분에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 친구의 밝은 기분을 알아채고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말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네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무리하지 않고 배려하는 말입니다. 네가 잘해서 이 일이 잘 풀렸어. 정말 대단해. 상대가 성공을 거둔 순간 칭찬과 격려를 전하는 말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해서 너무 좋아. 네가 있어서 더 기뻐. 기쁜 순간에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말입니다. 말의 타이밍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방법 중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느새 여러분 곁에는 따뜻한 진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여러분들과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